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쿠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쿠콘은 API 핀테크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일정을 보시면은 현재 수요 예측은 마치고 오늘 발표까지 나왔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 4월 19일, 20일 청약을 진행하고 목요일 날 환불이 됩니다. 4월 28일 수요일 날 신규 상장할 예정으로 있고, 이건 한 번 더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 밴드가 31,000원에서 4만원이었는데 실제로 45,000원 훨씬 초과있는 금액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594대 1,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무려 30.9%나 신청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28만 2,156주고 삼성증권은 12만 924주입니다. 균등 배정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금융투자는 14만 1,078주고 삼성증권은 6만 462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균등 배정 최소한 시도는 다 하겠지만 삼성증권은 한 주도 받기 힘들 것 같고, 하나금융투자는 한 주 정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참여자가 괜찮게 들어온다면은, 조금 낮게 들어온다면은 어쩌면은 소수의 두 주를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31만 2,319주에 19.4%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주 매출로 발생이 됩니다. 청약 한도를 보시면 하나금융투자는 일반과 우대 등급이 있고요. 맥시멈으로 청약했을 때 일반 등급은 3억 1,500만원, 우대 등급은 6억 3천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일반 등급, 우대 등급이 있고 그 밑에 온라인 전용 등급이라고 있거든요. 청약 한도의 절반밖에 청약이 안 되고, 온라인 전용 등급은 6,750만원 풀로 청약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대 등급은 2억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요 곱하기 2 하시면 되고요. 중복 청약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크게 재미 보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괜찮은 움직임이 그래도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비례 배정을 노려서 경쟁률 좋은 쪽에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가 산정을 했을 때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고요. 5타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의 평균 PER인 24.18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액을 54,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4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이거는 주당 평가 가액의 약 17.88%가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콘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제가 내일 이제 이 업종 분석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릴 건데,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서버 확장, 글로벌 진출 계획이 있고 연구 개발 쪽에 공모자금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업종 분석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API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수집 및 연결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공공기관, 제휴기관 같은 데서 특정 고객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거를 뭐 네이버페이 보시면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1600여 개 기업에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특정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매출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나 핀테크 관련된 이용자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 크고, 매출하고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핵심 네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공모가 45,000원으로 봤을 때 3천억이 넘는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높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라는 거는 시총도 높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총 금액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 후 6개월 차 때 기존 주주의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약 8% 정도로
높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등으로 해서 약 45.32%가 보호예수 2년 6개월이 묶여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고요. 뭐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쿠콘하고 웹캐시 벡터 그리고 웹캐시하고 이렇게 서로 얽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복잡한데 최대 주주 등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사부터 해가지고 친인척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걸 알 수가 있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 물량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시기가 매우 빠르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의 물량이 2년 6개월 정도로 묶여 있고 그 물량이 많다라는 건 양호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웹캐시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웹캐시 벡터는 핀테크 기업으로 상장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웹캐시하고 관계 있는 회사고요. 특히 웹캐시 벡터가 쿠콘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웹캐시도 쿠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쿠콘도 웹캐시의 지분을 6.61%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얽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근데 지분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모 회사 그리고 뭐 자회사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하고 어떻게 엮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웹캐시 벡터가 관계된 공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조금 찾아볼 중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최대 주주가 석창규 씨로 이제 웹캐시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 석창규 씨가 뒤에 보시면은 웹캐시랑 쿠콘 여기 있죠. 여기에도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웹캐시 대표이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쿠콘 사내이사 그리고 웹캐시 벡터 대표이사 그리고 웹캐시 사내이사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즈플레이 대표이사 위플렉스 대표이사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콘, 웹캐시, 비즈플레이, 위플렉스 이런 기업들하고 또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종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말고도 상장 후 6개월 차 때 나오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고 1개월 차 때 투자 회사들의 물량들이 보호예수가 풀리지만 그 물량은 그래도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상장 때 총 주식 물량의 약 4.37%가 추가가 가능한데 이 행사 가능한 금액을 보시면은 8.47에서 31.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물량이 2021년 5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한데 지금 4월 28일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상장하고 3일 후에 바로 공시를 하고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공시를 한다고 그날 바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텀은 주지만 공시를 하는 순간 그게 악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적용 가능한 금액이 현재 공모가 기준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콘의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매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보통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낮은데 2018년도 때는 거의 유사한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훨씬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또 당기순이익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금융수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다트 공시에서 계속 뭘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공모주 한자님이 딱 그 타이밍 영상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봤는데 금융 수익이 그 쿠콘이 웹캐시의 주식을 6.61%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웹캐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주가가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서 그 총 금액이 커진다고 해서 이런 금융 수익이 커지는 게 조금 맞나라는 의문이 들고 있지만, 2017년도 때 주가가 35,018원이었습니다. 그 웹캐시의 주가가 6.1%, 그리고 2020년도 그 마지막 날 종가가 71,600원이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 금융 수익이 지금 이때 보면은 약 그 728% 그리고 67% 성장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거의 20배 가까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때도 2배 이상, 이때도 2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요 성장하는 폭을 보시면은 6.61%에 해당하는 웹캐시가 주가가 성장하면서 평가받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나름 유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단기 순이익이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증시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돼서 주가 하락이 됐을 때는 그게 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부정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과연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쪽으로 넣는 게 제대로 된 회계 처리 방법인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거는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매출도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45,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580억이고요. 장외가는 75,000원에 현재 산다는 물량이 있고 9만원에 판다는 물량이 있는데, 75,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5,967억입니다. 상장일 날 현재 340만 9,355주가 유통될 걸로 보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30.9%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이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 낮아질 거라고 보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는 상장일 날 약 1,534억까지 유통 가능하다라는 거는 조금 안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0년도 단기 순이익 웹캐시 주가 상승되는 거 다 반영은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지 188.97억이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 기준 18.94, 장외가 기준 31.58입니다. 유사 기업들 평균이 24.18인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조금 낮아 보이지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금융 수익을 정말 쿠폰에 실적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포함을 안 시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더 높은 PER을 실제로 기록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쿠폰 수요 예측 신청했는 거를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가지고 신청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공모가 밴드가 31,000원에서 40,000원이었는데 그 이상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개월과 3개월 차 때 많은 비중들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594대 1, 그리고 그 의무보유 확약은 30.905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많으며 주주 구성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요. 시총이 높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높아가지고 조금 무거운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직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언제든지 공시하고 전환될 수 있는 물량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실적의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해서 일부 정책이 변경되면서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폭 매출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웹캐시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요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경쟁률은 높았지만 최근에 계속 공모가 밴드 최상단 그리고 공모가가 초과되는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장일 날 한번 확 뛰었다가 그대로 떨구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가가 초과되었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핀테크 테마로 편입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모가 대비 수익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판단이 돼서 청약은 할 예정이지만 그게 한번 갭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는 좋은 흐름은 크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크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업종 향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조금 더 업종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일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장일 날은 움직임을 좋게 보여줄지가 조금 의문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쿠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건만 분석을 해봤고요. 내일 이 업종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추가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